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운이 좋았던 편이에요. 부모님이 두 분 다 전문직에 종사하셔서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죠. 경제적으로 넉넉한 환경에서 자란 덕분에 제가 원하는 교육도 받을 수 있었고, 대학도 무난하게 졸업했어요. 졸업 후에는 바로 취업에 성공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죠. 대학 시절 저에게는 정말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남자인 친구였는데 이성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잘 맞는 친구였죠. 취미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방식도 비슷해서 함께 있으면 편했어요. 서로에게 이성적인 감정은 전혀 없었고 그저 좋은 친구로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의 동생을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그때 친구 동생은 의대생이었는데 저보다 4살 어렸어요. 첫인상은 그냥 친구의 동생이구나 정도였죠. 특별히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만남 이후로 친구 동생이 친구에게 계속 제 소개를 부탁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나이 차이도 있고 해서 망설였는데 친구가 동생이 진심인 것 같다며 한 번쯤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했어요. 그렇게 몇 번 만나다 보니 생각보다 잘 맞더라고요.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성숙한 면도 있었고 무엇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좋았어요. 결국 그 친구 동생이 제 남편이 되었죠.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의대생이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서 만났고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시간을 맞췄죠. 연애 초반에는 신선하고 좋았어요. 제 친한 친구가 형이기도 했으니까 뭔가 안심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신기한 인연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친구와 함께 남편의 학교에 밥 먹으러 갔다가 남편의 동기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둘 다 의대생이었고 함께 공부하며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남편의 동기가 나중에 제 친구인 남편 형과 결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남편의 형이자 제가 대학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저에겐 아주버님이 되는 거고, 남편의 동기가 아주버님의 아내니까 저에겐 형님이 되는 거였죠. 말이 복잡하게 들리지만 정리하면 이래요. 저와 아주버님은 대학 친구 사이, 남편과 형님은 대학 동기 사이. 이렇게 4명이 묘하게 얽힌 인연이었던 거예요. 이런 인연 덕분에 저희는 연애할 때부터 넷이서 자주 어울렸어요. 아주버님과 형님도 사귀기 시작했고 저희보다 1년 먼저 결혼했어요. 사실 시댁에서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무조건 형이 먼저 결혼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면서요. 아주버님과 형님의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주변에서 축하도 많이 받았고 시댁에서도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죠. 특히 시어머니는 의사 며느리를 얻었다며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로부터 1년 후 저희도 결혼을 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댁에서 아주버님 부부와 저희 부부에게 똑같이 5천만 원씩 지원해 주셨어요. 아주버님 부부는 다행히 아주버님이 경제력이 좋으셔서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 꽤 있었대요. 그래서 시댁 지원금과 합쳐서 괜찮은 집을 마련하실 수 있었죠. 형님은 남편 말로는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도 아주버님이 워낙 능력이 좋으셔서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의 경우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며 나름 돈을 모아두긴 했지만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친정 부모님께서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크진 않았지만 신축 아파트로 20평대였죠. 위치도 괜찮고 깨끗해서 신혼집으로는 충분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지금 생각해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의사 사위 얻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본인은 의사 며느리 얻으면서 5천만 원만 주셨으면서 친정에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다니요. 결혼 후 저희는 아주버님 부부와 가까운 거리에 살게 됐어요. 워낙 친한 사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주 만났죠. 물론 남편과 형님은 의사라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병원 업무가 워낙 바쁘고 힘들다 보니 제대로 된 휴일도 많지 않았죠.
그래도 둘 다 시간이 날 때면 넷이서 함께 짧게라도 바람 쐬러 다녔어요. 가까운 곳으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때로는 당일치기로 여행을 가기도 했죠. 그렇게 지내는 게 참 좋았어요. 남편도 형이랑 형수랑 있으면 편해하는 게 보였고 저도 아주버님과 대학 동기였으니까 편한 게 당연했죠. 형님도 쾌활하고 밝은 성격이라 함께 있으면 즐거웠어요. 넷이 있으면 대화도 잘 통하고 웃을 일도 많았어요. 저는 이런 관계가 계속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생활도 무난했어요. 남편은 바쁘긴 했지만 집에 오면 저한테 잘해줬고 시댁과의 관계도 그럭저럭 유지했어요. 시어머니가 가끔 저를 탐탁지 않게 보시긴 했지만 대놓고 싫은 소리를 하시지는 않았죠. 아마 제 친정이 괜찮았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며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 것도 한몫했을 거예요. 그렇게 평범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어졌어요. 문제가 생기리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이상함을 느낀 건 어느 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씻고 나와서 침대에 누워 금방 잠들었는데 핸드폰에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급한 연락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확인해 봤는데 형님한테 온 메시지였어요. 내용은 병원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환자 케이스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이었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려다가 문득 궁금해져서 위로 대화 내용을 올려봤어요. 그런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이상한 거예요. 물론 둘이 대학 동기이고 같은 병원에서 일하니까 업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섞인 대화들이 뭔가 묘하게 친밀했어요. 단순히 동기나 가족 사이의 대화라고 보기엔 너무 가까운 느낌이랄까요? 이모티콘도 많이 쓰고 농담도 주고받는데 그게 마치 연애하는 사람들 같은 분위기였어요. 동기 사이에 주고받을 법한 대화지만 뭔가 선을 넘는 느낌이었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과 함께 불안한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애써 그 생각을 밀어냈어요. 그냥 친한 동기일 뿐이라고 제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형님은 아주버님의 아내고 제 남편의 형수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어요. 아주버님 생일이 다가왔고 저희는 넷이서 캠핑을 가기로 했어요. 아주버님이 캠핑을 좋아해서 생일 선물로 캠핑 여행을 준비한 거였죠. 날씨도 좋았고 모처럼 다 같이 쉴 수 있는 주말이라 기분도 좋았어요. 캠핑장에 도착해서 자리를 잡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텐트를 치고 필요한 물건들을 꺼내는데 남편과 형님이 시원한 음료수랑 맥주를 사오겠다고 하더군요. 근처 편의점까지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였어요. 금방 다녀오겠다면서 둘이 함께 나갔죠. 저와 아주버님은 남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리하다 보니 아주버님이 얼음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날씨가 더워서 얼음이 더 필요하겠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저한테 자기가 뒤쫓아가서 얼음 더 사오라고 전하겠다며 서둘러 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혹시 사고라도 난 거냐고 물었어요. 아주버님은 대답 없이 그냥 서 계시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심하게 떨리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이냐고 못 볼 거라도 본 거냐고 물었죠. 그러자 아주버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거예요. 혹시 저보고 알고 있었냐고요. 저는 설마 하는 생각이 스치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고 되물었어요. 아주버님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자기가 얼음 이야기하려고 뒤쫓아갔는데 편의점 가는 길목에서 둘을 봤다고요. 남편과 형님이 팔짱을 끼고 걷고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 형님이 남편 볼에 뽀뽀를 하는 걸 똑똑히 봤다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그 전에 핸드폰으로 대화 내용을 봤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감은 했었어요. 하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직접 목격담을 듣게 되니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아주버님은 이게 말이 되냐며 자기 동생이 어떻게 형수와 그럴 수 있냐며 분노했어요. 배신감에 온몸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남편의 배신도 배신이지만 형의 아내와 바람이라니요. 저는 일단 진정하라고 말했어요. 지금 당장 따져봤자 둘이 잡아떼면 끝이라고,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다고 했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 모른 척하기로 했어요. 지금 이 상태로 캠핑을 더 할 수는 없었지만 티를 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잠시 후 남편과 형님이 음료수랑 맥주를 들고 돌아왔어요. 둘 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미안하다고,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다고 했죠. 두통도 심하고 속도 안 좋아서 도저히 캠핑을 못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럼 돌아가자고 했고, 형님도 괜찮냐며 돌아가자고 했어요. 우리는 서둘러 짐을 싸서 돌아왔어요. 차 안 분위기는 무거웠죠. 저와 아주버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남편과 형님은 제 몸 상태를 걱정하는 척 몇 마디 주고받았어요. 정말 역겨웠어요. 집에 돌아온 후 며칠간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출근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집에 와서도 남편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죠. 남편은 제가 아직 몸이 안 좋은 줄 알고 병원에 가보라고 했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후 저는 아주버님과 따로 만났어요. 둘 다 지쳐 보였죠. 아주버님은 그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했어요.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냉정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요. 일단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특히 이혼이나 법적 대응을 생각한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모른 척하면서 일상을 유지하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인 줄 몰랐죠. 아주버님은 저보다 더 힘들어 하셨을 거예요. 저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었지만 아주버님은 아내와 동생 모두에게 배신당한 거니까요. 특히 동생에 대한 배신감이 더 크셨을 것 같았어요. 형제 간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거잖아요. 저도 충격이 컸어요. 외도라는 것 자체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인데 하필 상대가 형수라니요. 둘이 대학 동기라 워낙 친했던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선이 있는 거잖아요. 그 선을 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주버님과 저는 증거를 모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이혼은 확실했죠. 아주버님이 제안했어요. 제가 먼저 시어머니께 알리는 게 어떻겠냐고요. 평소에 시어머니가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시고 막말도 잘하셨으니 저한테 오는 피해를 최소화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사진 한 장과 함께요. 남편과 형님이 팔짱을 끼고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형님 얼굴은 살짝 가려져 있었지만 누가 봐도 남편인 걸 알 수 있는 각도였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당장 전화하실 줄 알았어요. 놀라서 부랴부랴 전화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실 거라고 예상했죠. 그런데 의외의 반응이 왔어요. 문자였어요. 시어머니께서 보내신 문자 내용은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내 아들이 잘나서 여자들이 가만두지 않는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남자들 살면서 한 번쯤은 다 실수하는 거라고 그냥 넘어가라는 식이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핸드폰만 쳐다봤어요.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었죠. 자기 아들이 외도를 해도 저렇게 두둔할 수 있다니. 그것도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면서요. 저는 이번에는 다른 사진을 보냈어요. 이번 사진은 남편과 형님의 얼굴이 또렷하게 나와 있는 거였어요. 시어머니의 전화가 온 건 그 사진을 보낸 지 채 1분도 안 돼서였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고함이 들렸어요. 이게 대체 뭐냐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다그치시더군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보시는 그대로라고요. 남편이 형님과 외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시더니 물으시는 거예요.
아주버님도 이 사실을 아냐고요. 그리고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모르는 척하고 조용히 넘어가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기 큰아들한테는 알리지 말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아주버님이 가장 먼저 아셨다고요. 오히려 아주버님이 직접 목격하셨다고 했죠.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는 욕설과 울음이 뒤섞인 소리가 이어졌어요. 전화가 끊겼고 그 후로 시댁은 완전히 난리가 났죠. 시아버지께서 직접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남편을 보자마자 뺨을 때리시더군요.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어떻게 형수와 그럴 수 있냐고 소리치셨어요. 시아버지는 평소에 과묵하신 분이셨는데 그날은 정말 분노하셨죠. 남편은 처음에는 부인했어요. 오해라고 그냥 친한 사이일 뿐이라고 발뺌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사진과 영상을 모두 보여주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죠. 형님 쪽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주버님께서 이혼을 요구하셨고 형님도 별다른 변명을 하지 못했대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남편을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하셨어요. 다신 아들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얼굴도 보기 싫다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울기만 하셨어요. 평소에 그렇게 아끼던 의사 아들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걸 보시니 충격이 크셨나 봐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덮으려고 하셨잖아요. 제가 참고 넘어가길 바라셨고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증거가 확실했고 남편도 더 이상 버티지 못했거든요. 저는 위자료를 받았어요. 아주버님도 이혼하셨어요. 아주버님은 저보다 더 큰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아내의 배신도 배신이지만 동생에 대한 배신감이 정말 크셨대요. 어릴 때부터 동생을 아끼고 챙겨주셨는데 그 동생이 자기 아내와 바람을 피웠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으신 거죠. 아주버님은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셨어요. 배신감과 분노, 우울감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였대요. 남편은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시아버지는 정말로 연을 끊으셨고 시어머니와는 모르겠네요. 병원에서도 소문이 퍼졌는지 남편이 결국 그만뒀다고 들었어요. 형님도 마찬가지로 병원을 그만뒀고요. 정말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요. 겉으로는 성실한 의사, 착한 남편, 효자였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비도덕적인 사람이었다니요. 사람을 제대로 알기 힘들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혼 후 저는 한동안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친구들도 만나기 싫었고 그냥 혼자 있고 싶었어요. 아주버님과도 연락을 끊었어요. 서로 상처를 확인하는 것 같아서 만나는 게 힘들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됐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저는 새로운 사람과 재혼을 앞두고 있었죠. 그리고 결혼식 날이 되어서야 3년 만에 친구를 다시 만났어요. 우리는 서로 인사만 나누고 그 이상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어요. 과거를 다시 들춰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다만 서로가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지금 저는 행복해요. 지금 남편은 정말 저를 아껴주고 존중해줘요.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제 친구도 언젠가 과거를 잊고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